자, 이어서 이제 우리들끼리 이제 하는데, 우리가 가칭입니다. 가칭 방화동 이렇게 우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수고하고 있는데, 이거를 일을 하려면 누군가 일꾼이 나와서 일 아무도 안 한다고 해요. 하려고 손을 들으려다 오지도 않고. 그래서 손을 들고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여러분 계셔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이제 나오셔서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릴 것 같습니다. 장한자 위원장이 나오셔서 좋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아유, 이쁘게 생겼네. 자, 마이크 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추진위원장 장은자입니다. 가칭 방화동 모아타운 통합추진위원회 사무실 개소식을 위해서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내외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무엇보다 우리 구역의 성공적인 개발과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를 갖고 찾아오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모아타운이 진행이 되면 노후화된 주거지를 정비하고 새로운 아파트와 생활 인프라가 들어오게 돼요. 이를 통해 방화동 지역 발전과 소유주분들께서 자산가치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신축 아파트와 함께 우리의 삶의 질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사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모아타운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만은 않아요. 몇 개월 동안 제가 추진해봤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 주민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여기 함께 힘을 모아서 해야 되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2022년 6월 우리 구역이 서울시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이후에 우리 구역 모아타운 추진을 위한 활동은 제가 알기로는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등촌동, 화곡동, 공항동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난 7월 강서구에서 진행한 관리계획 수립안으로 가지고 주민 설명회가 있었어요. 저를 비롯한 여기 추진위원분들이 계신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넉넉고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저희 방화 이동은. 그러나 몇몇 분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각자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시간을 쪼개서 계속 만남을 유지를 하고 서로 의견을 조율을 했습니다. 조율을 해서 저희가 추진위원회, 가칭이에요. 통합 추진위원회 발족식도 했고, 예, 우리 주민들의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을 모아서 함께 단합해서 추진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중에도 진짜 훨씬 많이 해주셨어요. 노력도 많이 해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또 질타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오늘 드디어 방화동 모아타운 통합추진위원회 사무실 개소식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더 감회가 새롭고 매우 기쁜 마음입니다. 물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소유자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고요. 여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며 성공적인 우리 방화동 모아타운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저희 경과 보고 말씀드릴게요. 서울시에서는 지난 22년 1월 모아타운 추진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구역은 22년 2월 10일부터 진행된 모아타운 선정을 위한 공고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22년 6월 21일에 우리 구역이 모아타운으로 대상지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7월 11일에 달리기의 수립안으로 주민설명회가 우리 방화이동 주민자치센터 5층에서 이루어졌고요. 이후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추진위원분들 또 생업에 종사하시느라고 참석을 못하신 여러분들께서 함께 뜻을 모아서 8월 2일에 우리 구역의 조속한 모아타운 추진을 위해서 발표식을 가졌습니다. 자, 발대식 이후에 우리 추진위원분들만의 힘으로는 계속적인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피임사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 8월 24일 3개 사로부터 가격 제안서를 접수를 받았고 8월 30일에는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가격 제안서를 개봉하였고 주식회사 키라에셋을 우리 구역의 모아타운 조합 설립을 위한 피임사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2023년 10월 5일 우리 가칭 방화동 모아타운 통합추진위원회 사무실 개소식을 기점으로 하여서 우리 구역 소유주의 모든 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하여 조속한 모아타운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로 힘을 실어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된 주식회사 키라에셋의 전원재 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번 나오셔서 대략적인 발표 한 번만 해주세요. 사업성을 지금 하는 겁니다. 네, 지금.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번 달에 저는 주식회사 키라에셋의 전원재라고 합니다. 여러분 방화동 모아타운의 PM사로 얼마 전에 선정을 해주셔서 열심히 일 준비를 하고 또 지원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달에 여러분들 재산이 모아타운을 통해서 과연 얼마나 증가할 건가 이 사업성 분석을 해서 계략적으로 사업성 분석 결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때 안 오신 분도 있으시고 그럴 것 같아서 간략히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그 모아타운이 과연 뭐고 모아타운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동네에 어떤 혜택을 정부에서 주느냐도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그런 사업성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그냥 저희 회사 소개를 그냥 말만 간단히 하면은 저희 회사는 한 4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40년 전에 제가 만들었는데요. 저는 오래전에 서울공대를 졸업하고 서울산대대학원에서 영양 석사를 받고 유럽에 유학을 가서 이 분야로 박사를 받고 1983년에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로 부임을 해서 35년 동안 교수를 하다가 몇 년 전에 정년퇴직을 하고 지금은 명예교수로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39년 전에 1984년에 제가 제 밑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제자하고 같이 만든 한국토지개발연구소 키라라는 이름으로 출발을 했고요. 연구만 하다 보니까 직원들 월급 주기가 쉽지 않아서 한 10년 후서부터는 실제 LH 공사로부터 땅을 사서 개발도 해보고 그러다가 혼나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겪으면서 일을 겪으면서 그동안 한 300여 건의 토지개발 사업에 자문을 하고 참여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50여 건의 재개발 재건축에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모아타운은 지금 한 서울 여러 곳에서 한 7군데 일을 하고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소개는 그냥 간단히 마치고요. 요건 제가 쓴 책인데요. 재개발 재건축 책입니다. 두 번째는 모아타운이 과연 뭐고 모아타운으로 여러분들 동네가 지정을 받았는데 그럼 그 지정을 받으면 모아타운의 혜택이 과연 뭐냐 이걸 아주 간략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모아타운 재개발도 재개발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법이 최초로 생긴 것이 한
2023년서부터 시행되었고요. 지금 한 2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 20여 년 전까지는 이 재개발 재건축이 좀 이렇게 상당히 그 비체계적이고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을 하고 어떤 동네에서는 뭐 그걸 반대를 하다가 사람이 죽고 이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그 어르신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그러다가 이제 IMF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 같은 이 법이 생기면서 재개발 재건축을 권장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것이 생겨서 법에 따라서 상당히 체계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져 왔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후에 그 뉴타운이라는 게 생겨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재개발 재건축은 아시겠지만 땅으로 본다면 한 2, 3만 평 정도 규모의 대략입니다. 그보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2, 3만 평 그 재개발 재건축을 해갖고 언제 아파트를 많이 만들 거냐. 아파트 값은 올라가고 밖에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여러분들 아시는 뉴타운 이름이 있고 뉴타운에 관한 법 있는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뉴타운은 별명입니다. 그래서 서울 곳곳에 여러분들 동네도 방화동 뉴타운이 설정이 됐어요. 곳곳에 뉴타운이 만들어졌었는데 그게 너무 크다 보니까 너무 뭐 일반 재개발 재건축의 10배, 7배 이렇게 엄청난 규모다 보니까 주민들 수도 많고 그걸 일일이 동의서를 받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아주 성공적이지 못하고 그중에 일부는 성공이고 일부는 그렇게 쪼개져서 조금씩 개발이 되고 어느 구역은 개발이 안 되고 이렇게 오던 차에 이제 그 서울시에는 박원순 시장님이 들어서고 이제 또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바로 한 5년 전에 빌진 및 소규모 주택 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요거는 말 그대로 소규모 주택 정비 이렇게 이거는 한 땅 2, 3만 평에 하는 것이 재개발 재건축이고요. 이건 뭐 10만 평 이상 막 이게 엄청나게 큰 거고요. 요거는 일반 재개발 재건축의 한 10분의 1 규모를 해라. 그저 2,000평, 3,000평, 3,000평 요 정도 규모로 동네에서 그저 알쏭달쏭 이렇게 해서 그 알록달록하게 동네 주민 그저 한 50여 가구, 70여 가구가 모여서 조그맣게 해라. 그렇게 조그맣게 하면은 오히려 혜택을 주겠다. 이래서 만든 법이 요 소규모 주택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바로 5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그맣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 수도 뭐 몇십 명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동서 받기도 쉽고 바로 뭐 아는 동네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한 200개 정도 이런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200개 정도 요 몇 년 안 된 사이에 막 불어나고 있는데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바로 1년간 전서부터 또 오세훈 시장님이 서울시에 들어오면서 우리 서울시에는 요거 1,000평, 2,000평, 3,000평 요거 해서 언제 아파트 단지를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뉴타운 아니지만 조금 비슷한 이름으로 모아타운이라는 걸 만들어서 요 조그만 거 2,000평짜리 뭐 1,500평짜리를 7, 8개 모아서 전체 크기가 요 재개발 재건축에 하나 정도 되는 규모 한 2만 평, 뭐 크면 3만 평 요 정도로 7, 8개, 대여섯 개를 요 조그만 거를 모아서 통합해서 하면은 혜택을 더 주겠다. 이렇게 만들어진 게 모아타운이고 여러분들 동네는 1차로 이 모아타운에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모아타운은 조그맣게 하면은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전 정부가 만들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그거 플러스 그 조그만 것들을 몇 개 모아서 하면은 플러스 그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모아타운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시간도 많지 않고 그래서 그 구체적인 혜택이 뭐냐 이런 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상당한 혜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혜택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1차로 당선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이상하지만 로또를 맞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게 그냥 자연적으로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실제 진행을 해야
그 이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러려면 여러분들 주민들의 80% 이상의 동의서가 있어야 조합이 설립될 수 있고, 그래야만 그 혜택을 받는 겁니다. 뭐 60% 70%밖에 동의서가 안 나와서 조합을 못 만든다. 그럼 그 혜택, 이중적인 혜택이 그냥 하늘로 사라져버린다.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모아타운으로 정식으로 고시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설립을 만들고 조합을 설립을 하고 또 건축 설계를 하고 그래서 건축 심의를 받고 사업 인가를 받고 이러는데 그걸 3년 이내에 3년 이내에 못 받으면 일본 이제 비슷하게 돼서 3년 후에 총회를 열어서 다시 우리가 또 해보겠다는 거를 주민 3분지 이상 엄청난 사람들이 오케이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한 혜택이지만 저절로 굴러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하루빨리 동의서를 제출을 해서 그걸 진행을 해서 사업시행까지 다 받아야 된다. 건축심의 받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뭐 말씀은 너무 긴 얘기라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그런 거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동네입니다. 아시다시피 1구역에서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우선 6개 구역으로 일단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지만 이 6개 구역이 모여서 한꺼번에 통합 개발을 할 때 이런저런 혜택을 주겠다. 그 혜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나만 말씀드려도 이 따로따로 6개 구역이 따로따로 재개발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재파는 데 있어서도 여기서도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를 만들어서 뺑뺑 지하로 들어가고 여기서도 들어가고 여기서도 들어가고 이게 엄청난 로스가 되는데 이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면은 이거를 통합해서 적당한 제일 적당한 곳에 입구를 하나 만들어서 차량 들어가는 지하로 들어가는 입구를 만들어서 그냥 통합해서 그 면적을 지하를 한꺼번에 하나의 땅처럼 개발할 수 있는. 그러면 똑같은 면적의 땅에도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거 따로 개발하면은 여기서 뭐 입구를 만들고 여기서 입구를 만들고 여기 뺑뺑 돌아가서 여기는 주차장을 만들고 그러면 요게 땅이 별개니까 요 끝까지 못 파고 요 앞에서 요렇게 요만한 벽을 여기도 요렇게 파고 이러다 보니까 똑같은 땅 면적의 주차장을 몇 개 못 만드는데 이걸 한 군데서 들어가서 이걸 다 한꺼번에 다 파서 하면은 상당한 주차 대수는 똑같은 땅 면적에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것만 해도 혜택입니다. 그리고 건설회사를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뽑으셔서 이제 건설을 시켜야 되겠죠. 시공시켜야 되겠는데 이 시공사도 요거 하나만 하셔. 그러면 유명 브랜드 시공사가 안 들어옵니다. 너무 적어서. 한 2개, 3개 한꺼번에 해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그 코스코도샤, 롯데캐슬, 삼성냉면 이런 데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포함되어야 돼요. 그래서 요걸 하나하나 개발하면 그런 회사가 안 되고 또 건축비가 엄청 비싸집니다. 솔직히 건설회사 입장에서 요걸 따로 한다. 그러면 현장소장도 여기도 김철수 현장소장, 여기 박철수 현장소장 인건비도 많이 들고 따로 해야 되고 펜스도 따로 쳐야 되고 이러니까 상당히 비용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아타운이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방화동의 모아타운이 성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핵심 과제를 제가 적어서 저번에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건축 협정이라는 거를 나중에 체결하게 됩니다. 즉 6개 구역이 조합은 따로 만듭니다. 근데 조합이 6개가 만들어지면 조합장님 6분이 모여서 우리 통합으로 같이 개발하자. 이런 통합 개발을 한다는 건축협정서를 만들어서 그래서 6분이 사인을 하고 구청에다가 그걸 제출하면 구청이 그걸 검토해서 적당히 잘 됐다. 그러면 도장을 찍어줍니다. 승인. 그러면 이 건축협정에 따라서 통합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이제 다른 동네에서도 이 모아타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5분이든 5개 구역이든 6개 구역이든 우리 잘 통합해서 서로 상생을 하자. 서로 이익이니까. 근데 그러다가 조합이 되고 한 1년, 2년이 지나면서
조합장님들이 딱 조합장님들이니까 생각이 다른 분들이 또 생기셔요. 솔직한 말씀입니다. 어떤 조합장님은 아니 나는 건설회사를 뭐 따로 보겠어. 설계회사도 내가 아는 데를 좋은 데를 보겠어. 또 다른 이쪽 조합장님 아니 그 당신 마음대로 해. 나는 또 따로 다른 설계회사를 보겠어.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일하는 본부에서 어디라고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아통이 성공하기 위해서 할 일이 많지만 그 중에서 아주 우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이 6개의 합쳐서 통합해서 개발하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게 핵심이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게 그럼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성공들 예를 들어서 이건 한 사례만 말씀드리죠. 이 모아타운은 우리나라에 아직 사례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1년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사례가 우리보다 먼저 한 사례가 몇 가지가 있지만 사업 시행인가 정도 잘 받을까 말까 같은 단계지 완공된 데가 없습니다. 1년 반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이나 재개발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예를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하고 있는 데인데요. 여기가 이제 반포 고속터미널이고요. 한강이고요. 그리고 요게 그 반포 원빌리에는 한 2,000몇백 세대 재건축 단지입니다. 준공이 며칠 전에 됐습니다. 며칠 전. 준공이 딱 됐는데 그동안 저희가 한 5, 6년 일을 했는데 이게 원래 반포 경남 신반포 3차 이렇게 4개 아파트 단지가 따로 재건축을 하다가 어느 날 이 조합장님들이 모여서 야 우리가 이렇게 조그맣게 단지로 할 게 아니라 이걸 한꺼번에 다 통합을 해서 개발하는 굉장히 아파트 가격을 큰 단지가 나오는 단지입니다. 그래서 도장을 딱 찍고 여기 보시면 통합 재건축 합의서. 그래서 누구누구 이렇게 거기다가 이게 경남 상가라는 큰 상가인데 상가 권영회장님도 합세를 해서 우리 상가도 합쳐서 이걸 한꺼번에 다 입장해서 아주 대단한 성공사입니다. 모아타운 아니지만 비슷한 개념으로 조합장님들이 모여서 합의서 딱 치고 통합개발한 사례고 얼마 전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하셔야 된다. 이런 건 뭐 말씀 안 드리고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그 모아타운 교육 아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이 동네가 사실은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 강화동, 공항동, 이태종도 있습니다만 이 일대가 좀 낙후된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 마곡지구가 엄청나게 개발되면서 마곡지구 처음 개발할 때는 이렇게 마곡지구가 뜨리라고는 아무도 얘기를 안 했죠. 업계에서 전문가들은. 근데 생각보다 마곡지구 굉장히 활성화되고 이 여러분들 모아타운이나 여기 공항동 모아타운이 있습니다. 이 여러분들이 모아타운 이 지역은 마곡지구하고 거의 붙어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마곡지구에 영향을 받는데 좋은 영향을 받는 거고요.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아까 그 말씀드린 UAM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도심 항공 교통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 UAM 허브라는 거를 이 공항 옆에다가 엄청나게 만드는데 이 여기서 이제 헬리콥터는 아니지만 헬리콥터처럼 수직으로 떠서 서울 시내 곳곳의 도심에 헬리콥터장 같은 거를 빌딩 위에 만들든지 그래서 이렇게 수직으로 떠서 수평으로 갔다가 수직으로 착륙하는 그런 미래형 도심 항공장치의 본산을 여기다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게 상당히 굉장히 우리 지역 성장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모아타운 그리고 공항타운이 뭐 여러분 밑에 있습니다만 이 두 군데는 마곡지구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마곡지구 왼쪽에는 공항 및 UAM 허브가 있어서 양쪽에 좋은 영향을 받고 상당히 좋은 배우주가 되고 흘러시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한 3억짜리 빌라를 갖고 있다. 아니면 조그만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 연식이 한 8억대, 15억대다. 그랬을 때 이 모아타운을 하면 내 재산이 얼마나 증가하는 거야. 혹시 건축비 뭐 이런 게 요새 올랐다는데 그거 내고 그러다 보면 혹시 줄어드는 건 아니냐. 이게 이제 가장 궁금하실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뭐 분석 절차를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 이 방화동 모아타운 전체 동네의 현재 재산 가치를 계산해 보니까 한 4,300억 정도. 합쳐서 여러분들의 재산은 그냥 다 구역 내에 다 합쳐서 보니까 지금 현재 종전 자산이라는 거는 이제 재개발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종전이라는 것은 재개발 전이라는 뜻이고요. 재개발 전에 여러분들의 현재 자산이 다 합쳐서 4,330억이에요. 이거를 모아타운을 하면 이게 얼마가 될 거냐? 여러분들이 모아타운으로 통합해서 잘 개발하시면 저희가 예측을 해보니까 뭐 상당한 수식을 써서 예측한 결과입니다만은 여러분들 동네에 새로 들어설 아파트 단지가 총 합해서 1조 5천억의 어떤 가치를 가진 단지가 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건축비도 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기타 비용도 다 지불해야 되죠. 그래서 그걸 빼다 보면은 그게 8,700억이나 돼서 건축비하고 각종 경비가 무려 9천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그걸 빼면 순재산이 미래 순재산이 6,400억이 될 걸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의 재산은 4,300억인데 앞으로 새 아파트 단지를 여기다가 재개발하면 거기서 그 가치에서 건축비 빼고 뭐 다 주고도 6,400억이 순재산으로 남는다. 그래서 그 비율을 계산하면은 4,300억인데 6,450억 요 비율을 계산하면은 149%다. 즉 150%죠. 50% 이익이 납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한 3억짜리 빌라를 갖고 있다면 건축비 다 주고도 그게 4억 5천 정도로 된 것이고 여러분들이 10억짜리 단독주택을 갖고 있으시다면 건축비 다 주고도 15억으로 증가하는 재산 가치가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아타운으로 통합 재개발하는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6개의 구역을 한꺼번에 하나의 유명한 뭐 삼성랜이 아니다 고스퍼 도시아니다 이런 게 들어와서 대단한 큰 아파트 단지지만 아파트 값이 쑥쑥 올라갑니다. 그건 아시지 않습니까? 나홀로 단지 조그만 뭐한 두어 개 정도 있는 것보다는 이게 대규모 2,100 세대짜리의 큰 단지가 되면 유명 브랜드 아파트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게 1조 5천억짜리 아파트 단지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모아타운으로 협업을 하지 않고 그냥 우리 구역 따로 가겠어 뭐 조그만 회사 데려다가 삼성이나 뭐 코스코나 GS 이런 데가 아니라 그냥 훨씬 몇십이 되는 밑에 일반인은 잘 모르는 건설회사를 데려다가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 값이 낮아져서 똑같은 아파트를 지으더라도 총 1.28조 원, 무려 한 2,100억 원이 가치가 감소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모아타운으로 잘 개발하면 땅도 한꺼번에 파고 그래서 건설회사의 건축비가 확 줄어드는데 그래서 건축비하고 그 비용을 다 합쳐도 8,700억밖에 안 되는데 모아타운으로 개발하지 않고 단독적으로 따로 개발하면 오히려 건축비는 들어서 9,400억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가치는 내려가고 따로 가면 그리고 따로 가면 건축비는 굉장히 올라가서 이렇게 다 합치면 결국은 2,400억 정도로 손해가 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주 뭐 여러분들이 그냥 어려움없이 생각하시면 같이 6개 구역이 협업을 해서 같이 간다. 통합으로 이거하고 뭐 따로 갈 수도 있는 거지. 뭐 마음에 안 맞지.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게 동네 전체로 2,400억 손해보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제가 그냥 군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이건 실제 결과입니다. 몇 달 전에 23년 5월 뭐
네다섯 달 전이죠. 네다섯 달 전에 실제 나라장터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나라장터에서 모아타운 면목동이 상당히 빨리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시공사를 뽑았습니다. 바로 서너 달 전에 나라장터에서 정식으로 전자 입찰을 통해서 면목동 3회 1구역. 그래서 거기를 뽑았더니 코롱건설이 당선됐는데 코롱건설이 요 3회 1구역만 단독으로 하면 평당 749만 원에 줘주겠다. 이랬는데 그 옆에 있는 3회 2구역까지도 해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다면 평당 639만 원에 주겠다. 평당 100만 원 차이입니다. 엄청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경우뿐만 아니라 장위에서도 장위 11사구역이 모아타운인데 여기도 그 중에 한 구역이 조합으로 먼저 돼서 그 입찰을 받더니 금호건설이 들어와서 그 11의 4구역을 단독으로 하면 705만 원에 짓겠다. 평당. 근데 옆에 있는 11의 5구역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건축비가 줘야 되니까 620만 원에 하겠다. 그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그냥 그 대충 계산해서 아까 건축비가 오히려 더 높아진다 이런 수치로 대충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런 실제 결과를 감안해서 계산한 결과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조금 길어집니다만 요거는 미래에 여러분 동네에 새 아파트 단지를 재개발했을 때 그 아파트 단지의 평당 가격이 얼마가 될까를 예측하는 그러한 그 수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중회기 분석이라고 해서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무수한 변수들을 다 집어넣어서 그 중에서 더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6, 7개를 끄집어내서 그 변수들이 어떻게 서로 복잡하게 영향을 미쳐서 결국 이 동네, 여러분들의 동네 아파트 단지에 새 아파트 단지를 지면은 평당 3,500만 원이 되리라. 이렇게 예측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실제는 사람은 계산할 수가 없고요. 컴퓨터가 계산해 주는 거고요. 그 사람이 계산하려면 몇 달 걸려도 뭐 계산을 못 하는 거고 컴퓨터가 계산하면 뭐 수시간에 계산해 주고 또 뭐가 나오냐면 여기 R이라고 해서 R 스텝 방금 여기 뭐 전문 용어입니다만 0.69 이거 뭐냐면은 미래 아파트 여러분 아파트 단지의 가격이 얼마가 될 건가 이거는 하느님밖에 모릅니다. 미래를 부가하기가 그러나 수학이 이거는 모델 수학식이어서 비분방 정식을 풀고 그거를 제로로 놨을 때 6원 연립방 정식을 풀어서 이런 거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이 수치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다. 근데 맞을 확률이 69.1%다. 틀릴 확률은 31%다. 이렇게 그것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아까 여러분들의 재산이 어떻게 되리라 이것이 틀릴 수도 있지만 맞을 확률이 한 70%입니다. 뭐 실제는 하늘만 아는 거지만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봅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동네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의 합계를 볼 때 여기 보시면 총 수익이 통합해서 개발할 때 개별로 개발할 때 이렇게 2,400원 차이가 나고 그래서 건축비나 비용은 650억이 차이가 나서 결국은 통합해서 하느냐 따로따로 하느냐가 거의 3천억 돈이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이 통합하시면 통합하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3천억을 버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3천억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억 원짜리 빌라를 갖고 계신 분이 있다. 어느 분이든.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모아타운을 했을 때. 자, 투자금이 3억 빌라를 투자를 합니다. 3억짜리 빌라를 투자하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례율이 140% 9%가 됩니다. 50%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4.47억 원으로 증가합니다. 3억짜리 빌라가 그 가치가 4.5원으로 증가하고 그거를 이제 용어로 권리가액이라고 합니다. 나의 권리가액. 내가 조합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액이 4억 5천 된 거죠. 내가 본래는 3억짜리 빌라를 투자했지만
재건축을 해서 많이 나눴습니다. 50% 나눴으니까 너무 좋아하다가 4억 5천짜리 뭘 가오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는 나의 권리다. 그래서 그걸 권리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20평 아파트를 신청을 한다면 이 20평 아파트는 7억 원입니다. 7억 원. 근데 또 하나 혜택이 있는 게 뭐냐면 아시다시피 그건 뭐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이 똑같은 재개발 아파트를 일반인한테 팔 때는 일반 시가로 파는 것인데 그거보다 조금 낮게는 팝니다만 이거를 조합원들은 그 시가 또는 일반 분양가의 한 80% 내지 85% 싸게 받아옵니다. 그건 다 잘 아실 겁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요새는 재개발 재건축을 예전에는 뭐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 뭐 이런 거로 해서 이제 투기구 요구돼 있는데 여기는 아닙니다만 그런 데는 규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가보다도 훨씬 낮게 분양을 하다 보니까 일반 분양가도 굉장히 낮아갖고 그게 로또 맞았다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더 더블 로또를 맞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싸게 조합원으로서 분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3억짜리가 4억 5천으로 되는 것은 50% 이익이 남게 조합장님이야 간부분들이 재개발을 잘했기 때문에 남는 것인데 그거 플러스 또 하나 조합원 분양가 낮은 분양가로 로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혜택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걸 따져보면 실제 투자율은 69.5% 70%가 됩니다. 즉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의 재산 3억짜리도 는 재개발을 잘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50%가 이익이 났거든요. 거기서부터 로또로 조합원이니까 내 권리로 싸게 일반가보다 싸게 들여오기 때문에 시가를 기준으로 20%가 더 이익이 나서 70%가 이익이 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단독 개발할 때는 요게 그 비례율이 78%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권리가액이 오히려 줄어듭니다. 여러분들의 재산이 줄어듭니다. 늘기는커녕 줄어들고요. 돈도 아니고요. 2.35% 줄어드는데 요 조합원이니까 싸게 들어오는 걸로 또 그거까지 합치면 그저 실제 투자인들이 그래도 있어서 한 10% 정도. 그러니까 돈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결국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단독도 따로따로 개발을 한다. 그러면 남는 게 없다. 고생만 하고 몇 년 동안 어디 2주하고 그냥 고생만 하고 10% 남는다. 저기 숫자상으로 10% 남는 데지만 그거 몇 년 동안 고생하고 도대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모아타운으로 잘 협력을 해서 개발하면 70% 남는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억 원 단독의 경우에는 빌라도 조금 달라서 72%가 더 남고 그리고 단독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폭이 더 커져가고요. 모아타운으로 하면 더 남고 70% 대비 73%. 그리고 단독의 경우에는 이게 그 단독으로 할 때는 단독 주택이나 상가의 경우에는 단독 개발하면 10% 정도 다 그 조합원 로또 가격 혜택과 합쳐가도 마이너스 손해가 납니다. 엄청 손해가 나는 거죠. 로또 가격 그 조합원 싸게 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 합쳐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다른 6개 구역이 모여서 한꺼번에 구장을 짓고 그리고 같이 가자 시공사고 우선 저희 같은 그 PM 업체 내지는 나중에 이제 공식적으로 전자일자를 통해서 저희 같은 좋은 업체를 모집하게 됩니다. 지금 조합선이 안 되기 때문에 PM 업체를 우선 잠정적으로 모집하고 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업체 그리고 설계업체 그리고 시공사 건설사 최소한 이 세 개 업체는 6개 통합을 해서 해야 이 단지가 쪼개지지 않고 이 단지 전체가 6개 전체가 무슨 뭐 롯데캐슬, 포스코더샵 무슨 뭐 모르겠습니다. SKB, 뭐 삼성냉면 이걸로 해서 좋은 아파트 단지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뭐 따로 한 200세대 무슨 뭐 이름도 없는 아파트 이건 또 다른 이름 없는 아파트 이렇게 되면 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앞으로 그 일정을 보면은 빨리 그 이제 지정고시가 여러분들 그 고시가 연말까지는 날 테니까요. 그래서 나는 동시에 미리미리 조합 설립 동의서를 진행해서 여러분께서 빨리 내셔서 빨리 조합 설립을 하고
하고 그리고 설계업체를 시켜서 설계를 해서 건축협정을 맺고 그리고 통합시행을 해야. 근데 건축협정을 앞으로 한 1년 반 후에 맺는 것이지만 건축심의 들어갈 때 맺는 것이죠. 건축법의 77조의 4에 보면 건축협정에 대한 정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건축심의 들어갈 때 그 서류에 건축협정서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때 되면 저희 경우 보니까 그때 한 1년 반 2년이 지나다 보니까 조합장님들이 마음이 뭉쳐가고 서로 화합이 안 되고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어느 동네에서 빨리 여러분들보다 훨씬 빨리 간 동네에서 체득한 것이 미리 지금 추진위원장 분들끼리라도 예비적인 건축협정이 기착되어 있다. 그래서 나중에 조합이 된 후에 조합장이 되더라도 이것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딱 도장을 찍어놓아야 나중에 조합이 되고 조합장이 분명 어느 조합장님이 뭐 뜻이 달라도 이거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재산이 3천억 원이 증가한다. 거꾸로 보면 3천억 원을 손해를 안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식 설명회가 아니고 사무실 개소식에서 일단 말씀드리다 보니까 빨리 또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좀 두서없이 된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 길게 장황하게 좀 설명을 해주셔서 좀 이해가 안 되시는데 우리 투자한 돈에 70% 이익이 생길 수 있다. 어떤 조건이면 함께 다 하면 따로따로 하면 절대 그렇게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재산 가치도 좋고 또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사는 주거도 너무 멋있고 또 사는 아파트 회사도 지금 여기 가보면 이름도 저 우리 동네 가보면 이름도 승도 모르는 아파트들 잔뜩 있잖아요. 조그만 거 이런 거 다 없어지고 뭐가 돼? 1군 거 뭐 힐스테이트 뭐 등등 버샤 등등 이런 엄청난 브랜드로 그런 아파트가 팔게 되고 가격은 내가 갖고 있는 게 거의 70% 가까이 돈이 생기고 그런 수지 맞는 게 있는데 그런 거 우리 함께 하면서 가시자 그런 얘기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오늘 개소식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